검찰과 긴밀히 협의해서 검찰 개혁 과제를 하나씩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조사가 뭐가 더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옥죄는 김호수 차관, 날선 윤석열 총장. 김호수 법무부 차관의 검찰개혁안이 윤석열 총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장이 장관에게 미리 수사보고를 하라. 이 방안에 윤석열 총장은 완벽히 배제가 됐는데요. 자, 관련 목소리를 듣고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크고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도 하여튼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귀담아 듣고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서 검찰 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현재는 그렇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 내용에서 한 발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네.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중에 지검장과 지청장, 일선 검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오늘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보면 검찰과 법무부,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하나의 그 사회의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감시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을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검찰의 개혁안이라고 내놓는 법무부의 안을 보면 뭔가 자꾸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지금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법무부에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범죄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겠다. 그 다음에 지금 직접 수사 부처를 다 없애겠다라는 데 이어서 지검장과 지청장이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라는 것이죠. 이게 보고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뭘 수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걸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솔직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라는 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자체를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보고한다고 하면 법무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각은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럼 정치인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가 과연 검사를 옥죄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즉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아니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솔직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안 중에는 검찰의 독단을 좀 막겠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검찰은 완벽히 배제된 채 너무 성급하다. 그래서 혹시 이게 조국 전 장관 수사 보복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거는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무 규칙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검찰 사무 보고 2장이 보면 검찰 사무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 3장에 보면 정보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칙에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검찰 사무 보고의 내용을 보면 1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범죄는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현재도 검찰 사무 보고 안에 보고 대상에 13개 정도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법무부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하는 부분을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지금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저는 그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도 검찰이 만약에 특정한 어떤 정치인의 현재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걸 다 보고해라? 그건 잘못됐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사무 보고 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현재 있는 규칙 안에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검찰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법무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검찰총장과 협의도 안 하고는 법무부가 마음대로 고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만나서 이 사무규칙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되 현재도 사무보고와 그다음에 정보보고라는 안은 이미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인식하고서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일단 윤석열 총장은
수정차장. 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좀 부글부글해서 어떻게 법무부가 법을 어길 수가 있냐. 네. 나한테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존에 이 법무부의 어떤 사전 보고라든지 사전 승인 없이 검찰총장이 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직권으로 이 수사를 이 개시를 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 기소를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이제 검찰권 행사였는데 지금 법무부가 이 방침을 조금 바꿔서 이 사전 보고를 강화한다라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이 결정을 해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혹시라도 법무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좀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 때문에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뭐 부글부글한다 이런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직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침이 바꾸게 되면 아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금 시점에 한 것이 옳으냐 이런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이런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검찰 내부 통신망의 전원에 따르면은 과거로 돌리는 거 아니냐.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아까 언급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분노케 한 사전 보고 논란은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5년 전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이렇게 사전 보고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충분히 법무부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조사가 뭐가 더 필요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시계를 15년 전으로 가면 당시에도 장관과 검찰총장이 크게 붙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의원님. 네. 당시에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랬고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시에 보면 그 강금실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 출신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검찰 쪽 법무장관 임명될 때도 사실 검찰이 굉장히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탄핵 반대에 대한 이제 촛불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그 촛불 집회 주도자에 대해서 검찰이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고 일단 이제 체포영장과 이제 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나중에 뭐 기각되긴 했지만 자 그것에 대해서 강금실 전 장관이 아니 왜 법무부에 보고 없이 임원조 했느냐 이렇게 이제 검찰을 이제 그 다그치고 그 검찰 입장에 보면 아니 이거는 검찰권의 행사다. 그럼 나의 목을 쳐라. 내 목을 치고 해라. 내부터 조사해라. 라고 이제 송광수 총장이 상당히 이제 그 강금실 장관과 대척점을 형성해서 이게 뭐냐면 검찰이 수사하는 권한 자체는 어쩌면 검찰을 보면 검찰 고유의 권한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뭔가 검찰을 좀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당시 송광수 총장과 강금실 장관이 상당히 격돌을 했고 결국은 워낙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워낙 검찰과 법무 간의 갈등이 심하니까 결국은 강금실 법무장관을 이 직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게 됩니다. 그럼 당시 검찰은 지지 않고 일단 잘 그렇죠. 당시에 왜냐하면 뭐 대선 비자금 수사라든지 송광수 검찰총장하고 안대희 중수부장 체제에서는 당시에 뭐 굉장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화면 같이 보실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니 송광수 총장이 차라리 내 목을 쳐라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이 장관과 총장의 대결에서 강력히 저항했다라는 것도 순회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재문 교수님, 그러면 다시 시계를 역사는 반복되니까 15년 지금으로 돌이켜보면 윤석열 총장도 혹은 나 이거 못 받는다, 내 목을 쳐라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한다고 생각해요. 법무부도 지금 현장 뭐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법무부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규칙 안에는 이미 보고 형태가 두 개가 결정이 돼 있고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바꿀 거냐를 논의할 때는 당연히 검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김호수 차관도 검찰총장과 만나서 아니면 검찰과 법무부의 TF팀을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을 전혀 받지도 않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일방적으로 법무부가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검찰과 법무부가 만나서 협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렇게 내 목을 쳐라 이렇게 일방적인 검찰개혁에 반발을 했는데요. 이 같은 반발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직격탄을 날렸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라는 것은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검찰과 법무부의 이 싸움에 많이 힘들어했다. 대통령 본인도 그랬다는 것도 있으면 지금 이 법무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결국 앞으로 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겠냐. 아무리 검찰 개혁안이 좋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부패 공정 시스템하고 지금 법무부에서 내놓는 이 소위 개혁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반부패 공정 시스템을 위한 개혁이라는 건지 저는 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냥 검찰을 법무부가 통제를 하고 법무부를 통해서 청와대가 통제하겠다라는 취지로밖에 들리지가 않는데 이해되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다른 게 지금 장관이 공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이 지금 대행을 하면서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15년 전하고는 상황이 다른데 그러면 청와대와 직접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힘겨루기란 표현보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개혁안은 이런 거부 의사들을 계속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과 청와대와 직접 대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이게 공수처법의 통과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는 파장이 미칠 수 있는 큰 사안이라고 보이고 윤석열 총장의 성정으로 보았을 때 검찰총장을 뛰어넘고 법무부 장관이 통제하는 검찰을 받아들일 리가 없고 그런 그 총장의 의견에 대해서 검찰의 특히나 평검사들은 절대적으로 저는 지지를 보낼 거라고 보여서 임기제인 검찰총장이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할까요? 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 전 장관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옥죄는 김오수 차관, 날선 윤석열 총장 얘기까지 정리해봤는데 관련해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조 전 장관 대한민국 어지럽히고 조국 수호대는 애국가를 더럽히는 거다라는 비판 목소리 첫 번째 댓글이고요. 다음 볼까요? 자, 다 검찰 말 공소장 다 맞다고 치더라도 특수부가 이렇게 압수수색을 대규모로 할 일이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유라 씨 관련해서는 말 맞춘다고 최순실 못 만나게 하고서는 부부끼리 이렇게 면회 허락해도 되는 거냐라는 댓글이 있고요. 40만 원도 묻는데 어떻게 4, 5천만 원 통장에 보내는데 묻지 않을 수 있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마지막 보실까요? 죄가 확실히 나올 때까지 범죄자가 아니다. 마지막 댓글까지 5개 댓글 한번 만나봤습니다.